갑자기 한 선수가 경기 도중 벤치에 앉아 응급처치를 하는 듯 주사기를 자신의 배에 꽂는다. 관중들과 모든 시선이 그 선수에게 집중되지만 선수는 다시 일어난다. 그러던 선수가 다시 경기에 집중하더니 마침내 현역 5번째 500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다. 이 기록은 노박 조코비치, 마린 칠리치, 가엘 몽피스, 스탄 바브린카, 그동안 500승 고지를 넘은 현역 선수들은 단 4명뿐이라는 점이다. 프로 테니스 선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동, 누적된 근육 피로, 회복 중인 부상, 그리고 심리적 멘탈 등으로 평균 70% 상태로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 로저 페더러는 경기에 나설 때 완전히 아무 통증 없이 나간 날은 손에 꼽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달, 조코비치 같은 선수도 인터뷰에서 자주 말했다. 대부분의 날은 통증을 안고 코트에 나선다. 그런데 독일 출신 알렉산더 즈베레프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일형 당뇨병은 일반적인 2형 당뇨병과는 매우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매일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달고 사는 불치병이다. 즈베레프는 일반적인 선수와는 달리 70% 이상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몸 상태로 경기에 임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즈베레프는 21세기 들어 7번째로 가장 빠른 기록인 500승을 달성하며 한계를 넘는 선수가 되었다. 빅3와 시너 그리고 알카라즈에 가려 다소 주춤하고 있어 보이지만 나름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선수이다. 알렉산더 즈베레프는 어떤 선수일까? 즈베레프는 당시만 13살이던 2011년에 첫 챌린지 투어에 참가했다. 이후 2013년 ITF 주니어 월드 챔피언에서 우승을 한 뒤 주니어 세계 랭킹 1위를 당당히 차지했다. 600위권이었던 순위를 단 3주 만에 100위권으로 주니어 선수권으로는 호주 오픈 주니어 부문에서 우승했다. 즈베레프는 라파엘 나달 이후 테니스 역대 최연소 100위권 진입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8년에는 랭킹은 4위로 마무리 지었지만 단식 상금은 3위인 페더러보다 더 높으며 라파엘 나달보다는 획득한 단식 상금이 적지만 나달과 달리 즈베레프는 복식도 어느 정도 뛰었기 때문에 총 상금으로 치면 조코비치를 이은 2위가 되는 기록도 있다. 2m의 큰 키에서 나오는 200km를 가볍게 넘는 퍼스트 서브와 강력한 백핸드가 최대 강점이다. 특히 백핸드는 파워와 정확도 모두 뛰어나서 투어 탑급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를 이어가다가 코트 깊숙이 백핸드 위너를 꽂아넣는 것이 특기. 다만 포핸드가 약점이다. 다른 탑랭커들에 비해 포핸드가 확연히 약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포핸드로 처리할 법한 공을 백핸드로 돌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핸드 에러가 몇 번 나오고 나면 상대 선수가 즈베레프의 포핸드를 집요하게 공략하기 시작하며 본인도 자신감을 잃고 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즉, 즈베레프의 플레이 스타일을 결코 디펜시브 베이스라이너라고 할 수는 없으나 포핸드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받아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져서 포핸드 스트로크, 대결 유지 능력도 좋아졌고 포핸드 위너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포핸드보다 백핸드를 선호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왼손잡이 선수들에게 강하다. 퍼스트 서브는 즈베레프의 강력한 무기이지만 세컨드 서브의 경우 득점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다른 톱랭커들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더블 폴트가 많다. 푸더크의 경우 아주 뛰어난 선수로 꼽히지는 않지만 키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다. 따라서 탑스핀이 강하게 걸린 파워풀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뽑아내는 능력에 나쁘지 않은 푸더크가 받쳐주어 플레이 코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다만 네트 플레이는 톱랭커 치고 많이 약하며 간단한 발리 실수로 점수를 내주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즈베레프를 네트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다른 톱랭커들을 상대할 때의 문제이며 하위 랭커들을 상대로는 강한 퍼스트 서브와 스트로크만 가지고도 쉬운 승리를 따내는 편이다. 그러나 즈베레프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보다도 멘탈이다. 경기가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짜증을 표하며 라켓을 패대기 치는 것은 물론 주심에게 격하게 항의하거나 범실을 남발하기 시작하는 등 스스로 무너지는 타입이다. 최근에는 나아졌지만
주심의 단순한 오심이나 자기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판정만으로도 크게 흔들리고는 한다. 따라서 즈베레프가 하위 랭커에게 당한 패배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의 멘탈이 흔들려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그랜드 슬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랜드 슬램은 3세트를 따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이 필수인데 즈베레프는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흔들리며 자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특히 5세트 패배가 매우 잦은 편. 5세트제 그랜드 슬램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멘탈과 더불어 체력이 꼽히기도 한다. 2m에 가까운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185에서 190cm 정도의 선수들처럼 뛰면서 플레이하니까 5세트 때 경기에서 체력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키가 클 경우 서브나 리치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무릎 아래로 깔려 들어오는 공을 치는데 그만큼 더 부담이 가고 똑같이 움직여도 에너지를 더 크게 소모하니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2022년 들어 어렸을 적부터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음을 밝혔는데 아무리 조절을 잘한다고 해도 3시간이 넘어가는 그랜드 슬램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22년 8월 3살 때부터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일형 당뇨를 앓는 소아청소년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바깥에 알리기가 불편했으며 당뇨가 자신의 경기 결과를 합류하는 구실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고. 이후 경기 도중 체인지오버 때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인슐린 펜을 이용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즈베레프는 라켓 스매시계의 차세대 주자로도 유명한데 그의 과거 플레이 영상들을 봐도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라켓을 집어던지거나 부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즈베레프가 진 경기를 보면 대부분 라켓을 부러뜨리는 장면이 꼭 한 번씩 나온다. 경기 중 판정이 심판들에게 과격하게 항의하는 편이며 이로 인해 8주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2022년 3월 아카풀코 오픈에서 복식 1라운드 경기 3세트 타이브레이크 6회 8 상황에서 라인 판정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항의하다가 이내 경기를 지고 벤치로 들어가면서 주심이 앉아있는 체어발 근처를 라켓으로 강하게 여러 번 내리쳤다. 주심이 충분히 큰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으며 당연하게도 경기 후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 결국 토너먼트에서 실격 처리되었으며 4만 달러의 벌금과 8주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랜드 슬램 우승과 지독하게 인연이 없다. 즈베레프는 2020년부터 꾸준히 그랜드 슬램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우승 없이 준우승만 3번을 기록 중이다. 그 외에는 마스터스 우승 7회, 투어 파이널 우승 2회, 올림픽 금메달까지 있기에 그랜드 슬램 우승이 없는 선수 중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진 선수 The best player to never win the Grand Slam title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뒷세대인 알카라스와 시너는 일찌감치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이쯤에서 즈베레프 선수의 사례로 볼 때 동호인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 1점, 완벽한 몸이 아니어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다. 즈베레프는 선천적 일형 당뇨를 안고도 세계 정상급에 섰다. 우리 동호인도 건강 차원에서 하는 운동이 테니스라면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지병이 있어도 자신만의 관리 루틴을 만들면 충분히 즐기고 발전할 수 있다. 어혈당, 수면, 식사, 물 섭취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 수칙이 있으면 좋다. 2점, 감정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즈베레프는 경기 중 감정을 터뜨리는 선수로 유명하듯 우리 동호인에게도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감정의 폭발은 단기적으로는 해소되지만 동호회에 상당한 나쁜 감정을 남길 수 있다. 3점, 승패보다 중요한 건 부상 방지의 자세이다. 동호인에게도 얼마든지 부상이 찾아올 수 있다. 엘보나 관절, 손목, 어깨 등 다양하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쳤을 땐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복귀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4점,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온다. 기복을 받아들이자는 거다. 프로 선수도 여러 차례 슬럼프를 겪는다. 기량이 떨어질 때, 승리가 멀어질 때, 큰 대회에서 번번이 밀릴 때 그러했다. 우리 동호인의 테니스도 실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 아니다. 기복 있는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고
오늘의 내 몸 상태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